안녕하세요, 루트나입니다. 제가 맥북 프로 시리즈를 수령하고 약 2주 동안 사용을 해왔는데요. 무엇보다 실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실제로 구매를 예정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맥북 프로는 애플 최상급 랩탑 모델이죠. 맥북 프로 16인치 M1 맥스입니다. 지난번 첫 언박싱 영상에서 제가 일부러 나레이션을 넣지 않고 보시는 분들께서 여러가지 부분을 직접 판단해 보시라고 주요 포인트만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바뀐 디자인과 실사용을 해보면서 또 좋은 점과 또 불편한 점 등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새로운 맥북 프로 시리즈는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10월 애플 행사 정리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맥북 프로 초기 디자인처럼 두꺼워졌습니다. 이 부분에도 호불호가 나뉘는데 대부분 맥북 프로 최상위 모델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초기부터 사용하신 분들이라서 옛 추억도 떠올려 보게 되는 그런 부분에 어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사용에 있어서 두께가 두꺼워지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맥북 프로 16인치는 기존 2019년 맥북 프로에 비해서 약 2mm 정도 더 두꺼운데 이 두께 때문에 오래 사용하면 손목과 특히 어깨에 무리가 가서 통증이 전달됩니다. 노트북 팜레스트가 얇아지는 이유가 디자인 측면도 있지만 실사용에 있어서 얇을수록 손목이나 어깨에 부담이 덜 가기 때문입니다. 실사용을 2주 정도 해보니 기존 맥북 프로에 대비해서 피로도가 더 누적되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특히 손목이나 어깨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작업 시에 매직 키보드를 별도로 두시고 클램쉘 모드나 스탠드를 이용하시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키보드감 매우 중요하죠. 맥북 프로 16인치 키보드는 무엇보다 올블랙 컬러의 매직 키보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크해 보이면서 프로 유저들이 가장 많이 원했던 물리 펑션 키가 돌아왔습니다. 더 커진 ESC 키 버튼과 터치 아이디는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새로운 매직 키보드는 키를 누르는 압력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딱딱해진 느낌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터치바가 사라진 것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터치바가 조금만 익숙해지고 적응되면 앱마다 사용 시에 맞추어서 최적 사용 버튼으로 설정이 가능해서 정말 편리했었는데요. 이제 적응해서 좀 쓸만해지니 없어졌습니다. 터치바를 잘 사용하셨던 분들은 새로운 맥북으로 가시면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포토 앱이나 퀵타임 사용 시에 이제 트랙패드만 사용하는 과거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다음은 추가 포트 내용입니다. 과거로 회귀라는 컨셉을 잡았는지 맥세이프와 HDMI 포트, SD 카드 포트까지 돌아왔습니다. 포트들이 다시 돌아온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고 추가 허브를 사용하는 일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조금은 아쉬운 점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 돌아온 맥세이프는 자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맥세이프의 가장 큰 특징은 자석으로 충전 케이블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실수로 케이블이 당겨지면 맥북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아서 데미지를 입지 않는다라는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충전 방식입니다. 그런데 기존 맥 시리즈들에 비해서 자성이 너무 강해서 줄이 당겨지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맥북 프로 16인치는 무게가 2kg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케이블을 당기면 끌립니다. 추가로 새로운 맥세이프 케이블은 패브릭 소재로 바뀌었는데 이 점은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케이블을 관리하기가 좋고 쉽게 데미지를 입지 않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맥세이프 포트가 생겼지만 기존처럼 썬더볼트 포트에 USB-C 케이블로 충전도 가능합니다. 썬더볼트의 경우 왼쪽 2개, 오른쪽에 1개가 위치하고 있는데 왼쪽의 유격이 기존 시리즈와 동일하기 때문에 2핀짜리 부착형 허브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새로운 이어폰 잭이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이나 왼쪽 모든 포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줄이 별도로 나와 있는 익스텐션형 USB-C 허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고속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 RJ45 잭과 각종 기기들이 USB-A 타입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허브는 같이 가야겠지만 추가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줄이 있는 익스텐션형 구매를 고려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새로운 맥북 프로는 M1 맥스 자체도 훌륭해서 발열이 없지만 발열 설계도 정말 훌륭합니다. 기존처럼 사이드 벤트가 양쪽 하나씩 있고 후면 벤트는 기존 대비 가운데 한 곳이 더 생겨서 발열 관리가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는데 놀라운 점은 8K 비디오 편집을 해도 펜이 돌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애플에서 10월 행사에서 펜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고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언제 펜이 돌아가는지 궁금할 정도로 발열 관리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입니다. 미니 LED가 탑재된 XDR 디스플레이는 기존 모니터보다 밝은 게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정색과 백색 부분에 있어서 표현이 더 잘 되는 것은 물론이고 120Hz의 프로모션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확실히 버터를 발라놓은 것처럼 앱 전환 시 등에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움직여서 더 선명하고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새로운 맥북 프로는 기존 16인치 맥북 프로에 비해서 베젤 크기도 더 줄어들었습니다. 사이드 베젤도 줄어들었고 하단 베젤도 줄어들었습니다. 또 상단 코너는 라운드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단 베젤도 줄어들었는데요. 상단 베젤이 줄어들면서 내장 카메라가 위치한 부위가 노치 디자인으로 남았습니다. 가장 큰 논란의 여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노치 디자인인데요. 물론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사용하면서 불편하거나 어색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자, 기존 베젤 자리에 메뉴바가 차지를 해서 화면을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 사진 영상 관련 프로그램에서 풀스크린을 보면 노치 영역이 있는 부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두드러져 보이지 않습니다. 자, 내장 카메라도 바뀌었죠. 1080p의 내장 카메라는 확실히 조금 더 깨끗한 영상을 전달하기에 좋아졌습니다. 기존 카메라보다 약간 더 뽀샤시하게 페이스타임이나 미팅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배터리 성능입니다. 배터리를 별도로 테스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용 시에 대략 10시간 정도의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자, 가장 마음에 드는 성능 중에 하나죠. 바로 스피커의 성능인데요. 새롭게 디자인된 2021년 맥북 프로 16인치 스피커는 기존 스피커에 비해서 공간감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전 세대 맥북 프로 16인치 스피커 사운드도 매우 훌륭한데요. 비교해서 조금 더 특유의 진동감이 있고 키보드와 디스플레이 사이에 음악이 올라와 있는 어떤 소리가 올라와 있는 공간감이 느껴집니다. 야외에서 들어도 훌륭한 사운드가 전해져서 아주 좋았습니다. 영화를 볼 때도 좋고 사운드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맥북 프로 16인치 내장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을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맥북 프로 16인치 내장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을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마이크 자체도 성능이 늘어난 것이 느껴졌는데요. 분명히 더 깨끗하게 녹음은 되었지만 나레이션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합니다. 콘덴서 마이크 녹음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계속 외장 마이크를 사용하시길 권장해드리겠습니다. 맥북 프로 16인치의 무게는 기존 대비 약 300g 정도가 늘었습니다. 기존에도 묵직했는데 더 무거워진 게 조금 버겁게 느껴집니다. 휴대에 있어서 기존 16인치 맥북 프로와 차이가 없고 아무래도 조금 큰 사이즈의 백팩은 필수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휴대를 가장 우선 고려하신다면 14인치 선택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맥북 프로 16인치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속도죠. 이미 벤치마크를 확인하셨겠지만 싱글코어 1730점으로 2020년 맥미니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멀티코어는 11271점으로 2019년, 2020년 아이맥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실사용에 있어서 정말 빠릿빠릿합니다. 파일 옮기기, 아이클라우드 포토 확인, 인터넷 서핑 등 속도는 말할 것도 없고 파이널 컷 프로에서 8K 편집이 이제는 좀 할만해졌습니다. 놀라운 점은 약 3분짜리 8K 파일을 인코딩 하는데 펜이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인텔 프로세서를 탑재한 2019년 맥북 프로 16인치는 불이 난 것처럼 난리가 났고 시간도 비교할 필요가 없을 만큼 더 오래 걸렸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 사용 관련해서는 추가 영상에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맥북 프로 16인치는 업무에서 컴퓨터 성능이 가장 우선으로 필요하신 분들, 프로급 사진, 영상, 음악, 그래픽 관련 컴퓨팅 작업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아마추어 분들이나 일반적인 동영상 편집에 있어서 특히 M1 Max의 경우에는 오버스펙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나는 M1 시리즈는 조금 느려서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M1 프로가 장착된 14인치, 16인치를 선택하셔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모리의 경우 프로칩은 32GB, 맥스는 최대 64GB로 구성이 가능한데 메모리를 많이 쓰는 멀티태스킹 동영상 편집 등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옵션을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맥북 선택에 있어서 애플이 이제 시장 세분화로 전략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주사용 용도를 먼저 고려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겠습니다. 본인에게 꼭 필요한지 구매 전에 먼저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